자, 첫 번째 파트는 우리 식품위생법규 및 행정입니다. 자, 식품위생법규 및 행정 파트는 제 교재가 보시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제가 위생법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놔서 이 양이 많은데 이게 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 나오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냐면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는 거는 달달 외우시되 뒤쪽에 막 법령 이런 부분은 나는 지금 공무원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실제로 발령이 나면 위생책을 선생님 책을 들고 출근을 한대요. 앞에 법이 웬만한 게 막 써져 있고 그리고 찾는 방법도 나중에 막 공부하고 그래서 이 나중 가면 법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행정처분도 해야 되지 뭐 물어봐요. 뭐 이것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사장님 뭐에 근거해가지고 위생법 몇 조 있어요. 안 돼요. 빨리 바꾸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법령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하고 좀 친숙해지면서 또 혹시 모를 이제 문제에 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주로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꼭 알아보되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 어느 정도 다 할 거예요, 제가. 자, 첫 번째 챕터 1을 보시면 식품위생의 개요라고 있는데요. 지금 6페이지 있죠. 6페이지, 7페이지 이 두 페이지에서 시험이 엄청 자주 나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 7페이지에서 시험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놈의 정의. 뒤쪽에 정의 한 판 더 나오는데 여기 지금 위생의 정의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 경상북도에서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의도 아닌 이 WHO 정의 엄청 많이 나오고 경기도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거는 약간 달달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자, 위생의 개요 부분에 이제 첫 번째 위생의 목적 및 정의가 있는데 목적 있죠. 목적의 1번을 보세요. 1962년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위생법을 만든 시기예요. 제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제정이라는 거는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개정이라는 표현은 법을 조금 고쳤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정한 시기가 1962년입니다. 1월. 근데 예전에는 아주 옛날 막 12년도 막 이때는 몇 년도에 제정했는가 뭐 이런 것도 나온 적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62년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목적 볼게요. 목적이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목적이 바뀐 일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쭉 강사하면서도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네, 올해부터 다시 이제 고쳐서 외우고 있는데 목적을 보시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해요. 식품 영양에. 세 번째,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요. 네 번째는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마지막은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게 4가지가 목적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가 개정이 됐냐? 요 끝에가 개정이. 예전에는 국민보건의 증진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나 대학교 교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건의 증진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제 23년도부터는 이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이제 24년도 대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돼서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수업하기 전에 직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으면서 제가 막 너무 짜증나요 막 이러면서 그었었거든요. 이 부분이 바뀌었다. 그럼 이 4가지를 다 기억하셔서 그냥 목적하면 자기 혼자 쭈루루루 다 말할 수 있어요. 쭉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식품위생의 정의. 정말 자주 기출되는 부분이에요. 이 위생의 정의, 첫 번째는 위생법에 나와 있는 위생의 정의고 두 번째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생법의 정의 같은 경우는 2조, 위생법 제2조 11호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여기 식품위생이라고 써져 있죠. 자, 식품위생이란 5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6가지예요. 6가지. 첫 번째, 식품.
자, 위생의 대상이에요. 이게 식품, 우리가 뭔가 위생 관리를 하는 거, 식품 위생이라는 표현을 할 때 식품, 두 번째는 첨가물, 식품 첨가물, 세 번째는 기구, 네 번째는 용기, 다섯 번째는 포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5가지예요. 그렇죠? 먼저 이 대상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무엇에 관한 위생? 음식에 관한 위생입니다. 음식. 그래서 6개의 단어를 꼭 외워주세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라고. 근데 엄청 쉬울 것 같은데도 또 역시나 경상북도에 1번, 2번 다 나왔어요. 위생법하고 WHO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정의 한번 볼게요. 이 보건기구 정의는요, 경기도에는 2번이나 나왔어요. 16년도, 17년도 2번이나 나오고, 전라남도에서도 20년도에 나왔는데 올해 경상북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데 약간의 변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WHO 정의니까 원문이 영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표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참 가지가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 된 거 법령어 외우기도 힘든데 이 외국어를 번역한 부분까지 이렇게 고쳐가지고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자, 생육, 생산, 제조 요 3단어를 외우셔야 되겠죠. 자,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육은 가로 안에 재배가 있죠. 자, 재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원문 단어로는 그로스이거든요. 그래서 재배라는 단어도 맞고요. 거기에 출제될 때 사육이라는 단어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육이라는 단어를 3개를 알아야 돼요. 생육, 재배, 사육 이렇게. 그래서 사육이 맞냐 아니냐 싸움이 났었어요. 생육, 그 다음에 재배까지. 어떤 단어가 나오든지 맞는 단어. 여기 아닌 단어가 나오면 이제 틀리겠죠. 그런데 그리고 생산, 그 다음에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 괄호로 맨날 나오는 부분이 섭취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먹었을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에 다시 3가지가 나옵니다. 안전성, 건전성, 악화 방지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지금 포인트를 보면 처음에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섭취란 단어가 나오고 뒤에 다시 3가지가 나오거든요.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나오는 형태는 가장 많이 나왔던 형태는 괄호 넣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문장을 조금 수정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안전성, 건전성, 악화 방지 부분 있죠. 자, 이 안전성, 건전성까지는 자주 나오는데 악화 방지 부분 있죠. 악화 방지. 악화 방지가 지금 원문으로 할 때는 사운드니스예요. 사운드니스. 발음이 좋지 않으니 써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전성은 세이프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운드니스가 이제 마지막 단어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여러 쳐보면 건전성이에요. 단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악화 방지 안전 무결성이 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싸움이 난 적이 있었죠. 셋 다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빼도 상관없지 않냐. 이런데 또 뺀 게 또 맞았어요. 옳은 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건전성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서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3개 있죠. 근데 2개로만 나올 수도 있다. 3개가 다 나왔을 때에는 악화 방지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뒤에 괄호 안에 누구 있어요? 완전 무결성 있죠? 완전 무결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요. 그냥 집에 눈에 보이는데 냉장고든 난 냉장고를 자주 간다. 하나 붙여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자주 보는 곳에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의 부분을 정리했고요. 위생의 범위와 분류. 이 범위와 분류도 예전 기출문제 자주 등장했어요. 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구분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범위를 잘 알아두시는데 이 범위를 보시면은 크게 2가지로 먼저 나눕니다.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이라는 질병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식중독 한번 보면은요. 식중독은 다시 세균성 식중독과 자연독 식중독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이 식중독 파트는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말 안 했지만 이 식중독 파트, 이 세균성, 그다음에 자연독, 화학적 식중독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무려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9개에서 11개까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식중독만 하면 반은 맞는다 생각하잖아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찌됐건 많이 나와요. 자, 세균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세균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고, 자연독 보세요. 자연독 보면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곰팡이독이 자연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은 우리가 온갖 안 좋은 것들 있죠.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챕터가 굉장히 안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염병은 사실 여러분 감염병 부분은 우리보다는 보건학과 좀 더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보건학 교수님들은 이제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을 보죠. 우리는 식품위생법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그 감염병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경구감염병하고 인수공통 감염병 두 개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공통하고 경구감염병 두 개만 볼 거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경구, 인수 골라라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 나옵니다. 기생충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7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교집합 같은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이제 생각이 안 나네. 벤다이어그램 역시 좋아요. 빠른다. 이런 그림 딱 이제 가운데 이제 교집합 부분이 겹쳐 있고 둘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경기도에 출제될 때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지 않고 식중독과 수인성 매개의 감염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틀린 보기가 됐어요. 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 이제 식중독과 감염병 이 둘의 교집합 부분에 들어있는 거고 크게는 둘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수인성 매개 식품 매개 감염병 부분은 제가 문제풀이 정도 했을 때 한번 다시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기본 이론 때는 말 안 해주고 문제풀이 좀 가서 해줄게요. 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식중독 옆에 협의라고 써져 있잖아요. 협의는 그냥 좁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식품의 위해 요인 있습니다. 자, 식품의 위해 요인은요. 역시 자주 기출됩니다. 올해도 기출 여러 번. 그러니까 꼭 경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 여러 지역들 있잖아요. 지방직이나 교육청에서도 자주 나오고 교육청도 되게 사랑하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풀 수 있어요. 되게 쉽게 푸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자, 위해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인성과 외인성, 유기성. 우선 타이틀을 봤을 때 내인성, 뭔가 속에 있는 것 같고, 외인성,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유기성은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내인성부터 살펴보면은요. 자, 뭔가 얘가 자체적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고유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독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독. 이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여기 지금 뭐 버섯독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감자싹 이런 거 너무 일상에서도 보는 거잖아요. 자연독에 들어가는 얘가 스스로 만들어낸 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인성 위해 요인에 들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은 생리작용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이 고유의 성분들이 생리적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작용 성분이란 타이틀이 있는 건 이 생리적 작용을 하는 이런 고유의 성분들은 누가 있냐면 뭐 항비타민성 물질이라던가 뭐 항효소성 물질, 항갑상선 물질 이런 생리작용을 뭔가 조금 방해하는, 위협하는, 억제하는 이런 물질들이 있다. 이렇게 이것들은 모두 다 내인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인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외인성에는 생물성과 인위성으로 나누어져 있죠. 크게 막 엄청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외인성에서는 둘을 조금 구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생물성은 뭐예요? 뭔가 살아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식중독이라든가 경구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 있죠. 그 아이들이 밖에서 식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외인성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독 있죠. 이 곰팡이독이 나중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가 자연독 식중독 파트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내인성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얘는
외인성인 거예요. 왜? 곰팡이가 여기 피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피는 거기 때문에 곰팡이 독이 외인성에 있다라는 부분은 헷갈리면. 요게 이제 뒤쪽에 해썹이 나오는데 해썹에서 BCP가 나오거든요. 한바탕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게 내인성, 외인성과 해썹이 막 섞이면서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곰팡이 독은 생물성이고 외인성이고 기생충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위성이라고 되어 있는 보면 우선 식품 첨가물 같은 거.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유해한 아이들이 있어요. 넣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효과가 좋으니까 막 나쁜 방부제나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한 첨가물들이라던가 또 이제 비의도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농약을 이제 뭐 다 기준이 있어서 살포해야 되는 시기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도 막 조금 좋은 거 만들려고 뭐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잔류를 하고 인간이 먹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인위성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사능 물질에 피폭이 됐거나 아니면 기구용기 포장재 다 아시죠? 우리 식품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알잖아요. 막 컵라면 먹으면 뭔가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동안에 이 컵라면 용기에 있는 뭔가가 국물에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선생님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위생을 가르쳐서 삶이 힘들어요. 앞으로 많이 토로를 하게 돼요. 제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생구를 못 먹는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재로부터 유출되는 이런 것들도 다 외인성이다. 자, 유기성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유기성은 이런 개념입니다. 식품 안에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A 먹어도 상관없어요. B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뭐 끓인다거나 튀긴다거나 그 다음에 뭐 발효시킨다거나 이러다면 이 둘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C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C가 발암물질이야. 이런 게 유기성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어떤 성분들이 여러 가지 제조 과정, 가공 과정, 저장 과정, 발효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물질을 서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걸 유기성이라고 하고요.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 임의적으로 나눠놓긴 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책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꼭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화학적 식중독에 가면은 이 유기성 위해인자들을 세트로 모아놓고 배우거든요. 뭐 벤조피렌부터 다환 방향제 탄화수소, 아크릴아마이드, 뭐 바이오제닉암 이런 다 배우는데 걔 전부 다 유기성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원리까지 다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식품위생행정기구가 나와 있는데 이 식품위생행정기구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는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잘 보는데 이제 그 전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크게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책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막 설명해 주다가 책으로 봤는데 책에서 빼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정권이 지금 바뀌어 있는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 이렇게 그 위생 파트와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 크게 나면은 그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광우병 파동 알아요? 여러분들 막 촛불 집회 막 하고 그때 한 몇 살이에요? 막 5살이에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여러 개여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을 해가지고 다 합쳐버려요. 그래서 총리 산하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13년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법령도 그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그 13년 전에는 이 보기에 보건복지부가 되게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왜냐면 식약처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것도 있었고 막 보건소장한테 하는 것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다 바뀌면서 보건복지부가 계속 틀린 보기로 한때 나왔었어요. 왜냐면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정말 식약처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법령이. 지금은 안정기에 돌입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식약처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 그림은 식약처의 조직도입니다. 우리 조직도를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조직도가 있고 이렇게 쭉 기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국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식품안전정책국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이 식품안전정책국 안에는 식품안전정책과 관리총괄과 안전인증과 그다음에 건강식품
그 정책과 그다음에 식품 표시 광고 정책과 이렇게 과가 5개 있잖아요. 요게 조금 더 우리랑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고 이 과에 대해 과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쭉 선생님이 이제 책에다 넣어놨죠. 그걸 한번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식품안전정책과가 첫 번째로 나와 있죠. 이 식품안전정책과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식품위생의 대상 할 때 5가지를 배웠잖아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있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건강기능식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하진 않아요. 위생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위생 문제에 건강기능식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강의 시간이 한 80시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건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 두 번째가 이제 축산물. 근데 축산물은 지금 공전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애써 모른 척 하고 있죠.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나오진 않아요. 근데 건기식이 나올까 봐 걱정인데 제가 식화를 하잖아요. 식화는 건기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요. 여기서 한번 말하고 간다? 식화 시간에 말 못하니까. 근데 위생에서 먼저 등장할 줄 알았는데 식화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건기식 거기 법령이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기식이 위생에 나오기 시작하면 법령부터 산더미로 봐야 되거든요. 막 거기에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 고시형 물질 막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이 식약처의 이 국에서 건기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건기식까지는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갑자기 애들이 이것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총괄 조정.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총괄 조정하는 게 이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생법을 개정하고 운영하는 과이고요. 또 5번을 보면은 식품 등 기준 규격의 총괄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식품 등인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까 5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식품에도 공전이 있고요. 식품 첨가물도 공전이 있어요.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도 다 공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구, 용기, 포장은 하나 공전에 묶여 있고요. 첨가물 공전 하나, 그다음에 식품 공전 하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현재는 대상은 5가지고. 그리고 이 표현의 공전은 우리가 이거 사실 묶어놓은 책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첨가물 모두 다 기준 및 규격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이고요. 자, 9페이지로 넘어와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식약처장의 자문기관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이 정책과에서 하고 또 9번에 보면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운영한다라거나 11번에 보면 코덱스 같은 국제협력 업무 총괄 같은 것들을 하는 과가 이 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식품관리총괄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총괄과는 뭔가 약간 단속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알죠? 단속하러 다녀요. 식품 등, 아까 식품 등에 해당되는 것들 관련 영업의 지도 단속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출동해서 그거 수거해와요. 뭔가 제보가 들어왔다거나 문제가 됐다거나 그러면 수거해와가지고 검사하는 거 이런 거 계획 세우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보면 뭐 부정불량식품 단속하고 또 감시 업무하고 5번째 보면 허위 표시 과대 광고 이런 거 있죠. 지금 보면은 뒷장에 11쪽에 보면 식품 표시 광고 정책과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광고와 관련된 뭔가를 수립하는 건데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가 있는 것을 잡으러 다니는 거는 이 관리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도, 감독, 조정 이런 거 하고 위해 식품 회수하고 또 11번에 보면 이물 보고 같은 거 우리가 그 위해 식품이나 회수하고 이런 것들은 이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발령 나면 근무하다가 갑자기 사진 찍어서 보낼 때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 이게 뭐같이 보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게 그 중에서 저한테 문의할 때는 대다수 미생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곰팡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애들이랑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물 신고가 생각보다 또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 식약처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식품위생감시원, 여기가 이제 식약처에도 있는데 뭐 시도에도 다 있고 쭉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위생감시원 되실 거예요. 아마 공무원 되면은 감시원으로 할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품안전인증과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제일 간단해요. 해썹입니다. 해썹. 해썹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이과예요. 그래서 해썹을 관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 그러면 이과다. 안전인증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뒷장 넘어갑니다.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품표시광고정책과 한번 보면은 이 표시광고와 관련해서 이 표시광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살짝 교재에서 보거든요. 근데 주로 그걸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위생법과 조금 관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살펴볼 건데 주 법령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한다거나 또 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써있죠. 이게 식품표시광고법 약칭으로 하면 이 법률의 개정이나 운영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막 이런 거 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영양 표시, 나트륨 함량 표시 이거 다 여러분들이랑 공부할 거거든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고카페인 함유 표시, 또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부당 표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게 이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소관부처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소관부처 현황은 교육청에 자주 나옵니다. 시험이. 경력 경쟁에는 자주 안 나오는데 교육청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법제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법제처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도 이런 법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식품위생법 딱 치면은 옆에 소관부처가 나오는데 식약처라고 딱 나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더 찾을 수가 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수입식품 전부 다 식약처가 소관부서이고요. 그 다음에 주세법 있죠. 주세법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주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근데 술과 관련돼 있어서 여기 들어있는데 틀린 보기 같은 걸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세법은 그 주세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안 들어보죠. 우리가 술은 그 도수가 있잖아요. 알코올 도수가 있잖아요.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증류주 같은 거 있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먹잖아요. 뭐 하얀 병에 비싼 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비싼 술. 그런 애들을 뭐 만드는 과정에서 비쌀 수도 있지만 도수가 높아요. 20도, 30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가르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술을 배운 친구도 있거든요. 술 만드는 거 배우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술을 만들었어. 자, 너 이거 10,000원이야. 단데 가면 20,000원이다. 내가 10,000원 해주는 거야. 팔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그거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면허도 따야 되고 등록도 해야 술을 팔 수 있어요. 술을 함부로 팔면 잡혀가요. 잡혀가기까지는 아닌데 혼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떼고 팔아야 돼요. 세금을 떼고 팔아야 되는데 세금을 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이 주세법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하고요. 소금산업진흥법 같은 경우는 소금이니까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학교급식법은 교육부입니다. 이런 거 이제 교육청에 자주 나옵니다. 학교급식법, 교육부. 먹는 물 관리법도 있잖아요. 먹는 물이어서 얘는 식품과 관련될 것 같지만 얘는 환경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있죠. 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우선 농산물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들어가 있고요. 수산물 들어가 있으니까 해양수산부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밑에는 우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라서 우리가 원산지 표시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식약처가 없어요. 식약처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만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식품위생법 이제 이 관련법 및 고시가 나와 있는데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배우고 자꾸 듣는 아이들이 이제 리스트업을 해놨다고 정도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법제처 가면 선생님 저는 이제 이 법령 설명을 언제든 해줍니다. 스스로 찾아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이제 막 스스로 찾아보다가 막 행정 예고를 막 잘못 봐가지고 막 개정이 되나 보다 막 혼자 걱정을 세상같이 그럴 거면 안 보는 게 낫고 내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간혹 학생들이 찾아서 선생님이 놓친 거 찾아주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난 궁금하다 하면 언제든 선생님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보는지 알려줄 건데 법제처 가면은 식품위생법 딱 치면 식품위생법이 나오고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요 세 개가 같이 세트로 다녀요, 이렇게. 그럼 법은 이런 거예요. 약간 쉽게 설명하면 크게 요거 하지 마.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요거 중에서는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것은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시행규칙 가면 요거 안 하려면 요거 이런 식으로 별표가 막 등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법령과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또 그 예를 들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뭐 시행규칙은 총리령 이렇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법령이 있고 법률이 있고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같은 경우는 식약처 사이트가 가장 정확한데 식품안전나라 같은 사이트에서도 제공을 해요. 저는 이제 저는 식약처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왜냐면 저는 가장 정확하게 보고 싶어서 또는 인터넷 치면 많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네이버에 땡땡땡땡땡 고시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되거나 잘못된 자료이면 나만 손해 보기 때문에 전 특히 학생들이 많으니까 저는 식약처에 있는 그 올려진 첨부 파일을 그대로 저는 이용하는 편이고 불편해도 이용하는데 처음에 하려면 어렵거든요. 식약처 파일로 보는 게. 그래서 검색해보고 고민된 다음에 언제든 선생님한테 들고 오세요. 그래서 고시 좀 다르고 법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식품 등의 품질 관리 및 위생 감시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위생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를 들어 회수 제도라던가 제조물 책임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그 문제풀이 때 수업을 했어요. 올해 경상북도에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원래 기본서에 넣어주려고 했는데 넣지 않고 문제풀이에서 해당 문제를 보면서 보충해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행정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문제풀이 수업 때. 자, 그러면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자, 챕터 2에 이제 위생법이 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약간 그냥 준비 운동 같은 걸 한 거예요. 준비 운동을 한 거고 이제 위생법이 시작됐는데 자, 위생법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쭉 그냥 아무 박스 없이 쭉 나열된 애들 있잖아요. 요거는 위생법 내용이고요. 중간중간에 박스가 들어 있거든요. 그 박스 부분은 뭐냐면 그 법령과 관련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다른 법, 타법 이런 것들이 박스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밖에 그냥 쭉 놓여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위생법 몇 조 이런 아이들이고 그럼 몇 조에서 자 땡땡땡은 뭐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이렇게가 뭐야? 라고 하면 시행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행령을 궁금하잖아요. 그럼 찾아서 제가 박스를 넣어서 넣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다 나열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나마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하고 넘어가고 모두 다 읽어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꼭 한 번쯤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1조는 목적이었는데 우리 목적 아까 했죠. 목적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조를 한번 가볼게요. 2조. 자, 2조를 보시면 정의라고 나와 있죠. 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정의. 근데 아까는 2개였잖아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몇 개냐면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5개가 정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정의 부분에 그 옆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무조건 정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정의 부분.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기구가 뭔지, 위해가 뭔지, 공유 주방이 뭔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외 조항을 필수로 체크하셔야 돼요. 예외 조항. 단, 다만 이런 거 있죠. 예외 조항. 시험에 예외 조항 잘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각 정의 안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단급식소는 기숙사,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이런 종류들이 나와 있는 그 종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면 좋겠는데 유사하게 시작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식품위생정의와 위해정의. 그러니까 유사하게 스타트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뒤에 달라져. 근데 시험 볼 때 마음이 급하니까 앞머리를 보고 이거야 하고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유사하게 시작하는 부분 절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정의와 이정의의 앞부분 뒷부분을 싹 섞어가지고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런 거는. 그쵸? 정확히만 외우면 섞여 있는 거 금방 찾을 수 있고 유사한 거에 당하지 않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이 위생의 여기 2조의 정의는 정말 자주 기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지독히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냅니다. 그렇죠. 당장 꼭 문제에 나오고 그 다음 심화에 나오고 문제풀이에 나오고 모의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은 식품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법령에서 자, 지금 보시면 제1조라고 써져 있죠. 법령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저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안 했어요. 이 법령을 쉽게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독성은 좋은데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법을 그대로 뜯어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 그 편집팀이 법령에 맞춰서 다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좀 보기 좋게. 그러면 제일 윗곳에 가장 큰 머리가 1조예요. 1조. 그죠? 조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지금 항이 있는데 항은 이렇게 원문자로 들어가요. 그러면 원문자가 만약에 2번 있다 그러면 2항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자 16쪽에 3항 보세요. 근데 3항이 어디 있지? 3항이라고 안 써져 있어요. 3항 보세요. 그러면 3번의 원문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3항 밑에 뭐가 있냐면 점이 있어요. 1대. 이거는 1호예요. 1호.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은 가목이라고 읽어요. 가목. 이걸 알아야 이거 내용을 읽을 때도 앞에 7조 3항 가목에 따라라고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 할 때 여러분 지금 공무원이에요. 현재 나 지금 공무원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법을. 이거는 항이라고 했을 때는 원문자, 호라고 했을 때는 1점이에요. 그 다음에 목이란 단어가 나오면 가나다라만 가다가 하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없을 거거든요. 더러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쭉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식품이란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2조 1호예요. 그쵸? 2조 1호.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데 자, 괄호 안에 단서가 있죠. 누구를 빼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 그래서 의약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식품이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심지어 이거는 경기도 면접 때 기출이 됐어요. 면접 갔는데 식품의 정의를 말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올해 아니고 작년에 그래서 애들이 근데 이거 맨날 외우잖아요. 지금 봐봐요.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근데 면접 때 가서 면접관이 식품의 정의가 뭐예요?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이들이. 너무 당황해서 이 짧은 게 생각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가장 기본적인 아이예요. 식품은 뭐냐 하면은 모든 음식물 하면 틀려요. 그런 보기로 자주 출제됐었어요. 틀린 보기로. 그냥 모든 음식물 하면 안 되고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뺀 모든 음식물이라고 써야 돼요. 법령은 여러분 최대한 정확히 외우세요. 알겠죠? 자, 2호를 볼게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의. 자, 식품 첨가물이란 뭐냐?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벌써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 이 중에서도 첨가물의 용도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정의에 나와 있는 용도를 보면 감미, 달달하냐, 착색, 색깔 입혔냐, 표백, 하얗게 했냐, 산화 방지, 산화 유지, 산화 방지하는 그 목적이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데 사용하는 거라. 그리고 그 밑에 줄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살균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살균제를 하면 이제 우리 먹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살균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과일 잠깐 담갔다 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구 같은 것들을 살균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헹구긴 하겠지만 또 소독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잔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제외한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단서를 선생님 보라고 하냐?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하는 데 사용돼서 간접적으로 식품을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은 제외한다.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실제 문제 나오잖아요? 되게 그럴싸해.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 3호로 가볼게요. 화학적 합성품이란, 자, 화학적 합성품에 대한 정의예요.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분해 반응 외의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인데 분해 반응은 제외하고 화학 반응이라는 거죠. 자, 4번 기구 한번 볼게요. 4호 기구. 자, 기구는 보시면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강목. 이 목이 나왔어요. 그죠? 강목. 그러면은 여러 개의 목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먼저 봐요.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강목을 보면 밑에 보면은 가라고 써져 있죠. 가. 가목에 뭐가 있냐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나.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기구라는 거예요. 기구.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거. 이럴 때 하는 게 다 기구예요. 총칭을 하면 그런 것으로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또 제외, 괄호 안에. 자, 제외는 누구냐면 첫 번째 두 가지 제외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이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과 수산업 하면은 농사 짓고 낚시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항목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기출이 많이 됐었어요. 뭐 그물 이런 거 말이에요. 그물, 어망, 탈곡기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 짓고 그다음에 어업하고 농업하는 데 쓰는 아이들은 기구가 아니다라는 걸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이제 들어간 건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매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또 내년에 나올지 모르죠. 그 다음에 예외, 두 번째 예외는 이제 위생용품을 제외했어요. 자, 위생용품을 제외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1호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밑에 박스로 들어가 있어요. 자, 2조에 있는 1호를 보면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이에요. 자, 가목에 뭐 있어요? 세척제. 또 나목에 뭐 있어요? 헹굼, 보조제. 다에 위생물수건. 이런 거 다 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포함된다가 아니에요. 이거 뺀다. 자, 그 다음에 라에는 대따만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혹시 예시라 나올까? 왜냐면 탈곡기, 그물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위생용품이 예시가 나올까 봐 뭐 타월, 종이, 냅킨, 면봉, 이쑤시개 뭐 이런 거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정리해야죠. 이런 내용들은 역시 이제 확인했을 때 크게 바뀌지 않아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바뀐 건 없어요. 이해하셨죠? 기구가 뭔지 정리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기구 했어요. 5호를 볼게요. 용기 포장.
자, 용기 포장을 보면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거예요. 자, 용기는 뭐예요? 넣는 거죠. 포장은 뭐야? 싸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넣거나 싸는 거.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이에요.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 포장을 벗겨갖고 주진 않잖아요. 포장도 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건네는 물품이에요. 근데 이 기구의 표현을 보면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닿는 기계 기구라고 써 있죠. 그리고 기계 기구를 보면 기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기구의 정의하고 용기 포장 정의가 나올 때 섞으면 헷갈려 합니다. 각각을 잘 보시고 특히 용기 포장에서 꼭 나오는 포인트 뭐냐면 함께 건네는 물건. 함께 건네는 물건. 기구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주걱을 하겠어. 주걱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걱을 내가 다루잖아요.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5의 2를 한번 보면 공유주방. 역시 최근에 들어온 조항이죠. 공유주방. 이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배달이 많아지면서 이 와서 먹는 사람보다 집에서 먹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방이 많이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 공유해서 주방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하면서 법령이 생겼어요. 자,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합니다. 이해했죠? 동일한 영업자가 뭐 여러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여러 영업자가 한 곳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위해란, 자, 위해 한번 보세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근데 위해하고 아까 식품위생하고 헷갈려 한다고 했잖아요. 스타트가 똑같아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하니까 아 이거 식품위생하고 딱 쓰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 하면은 위해로 가야 돼요. 실제 경기도에 기출이 됐는데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렇게 들었는데도 위험 요소라고 가야 되고요.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9번째 9호에는 영업이 나와 있어요.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 이거를 영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괄호가 나왔죠. 자, 제외가 있어요. 제외는 뭐냐면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영업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막 채취하고 뭐 감자 캐고 막 이런 건 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영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처음에 이거 보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2호에서 식품 제조업 등이라고 한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호의 밑에 한 번 더 이 식품 제조업 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다가 방금 내가 읽은 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법령에서 너 방금 읽은 거 있지? 괄호까지 다 해갖고 이거를 식품 제조업 등이라고 내가 할 거야 라고 미리 고지해 준 거예요. 그 밑에 가보세요.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를 뒤에 이제 공유주방 운영업이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공유주방 운영업. 그래서 역시 최근에 들어왔어요. 이 영업에. 그전에 이게 없었는데 요것도 영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10분 쉬었다가 10번부터 합니다.